근데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길은 명확하기 때문에 광통신 관련 주들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아까 영상 초반에 광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수급적으로는 계속 단타만 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광통신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최근에 상방향 추세 잘 잡고 있었고 강력하게 상승할 때는 22평선 지지 반등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2평선 지지 반등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22평선을 뚫었고요. 그리고 전저점 라인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기세가 꺾이는 것이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슬슬 바닥 잡고 머리 돌릴 타이밍으로 보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건 제가 만든 지표입니다. 엑셀로 말이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댓글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애널킴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급 보실 때 기관과 외인 정규 분포표로 승이 낮으면 매집을 하면서 가격을 들어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저도 그렇고 일반적인 개미들은 외인이랑 기관이 매집을 많이 하고 있어야 물량을 팔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매집을 해야지 가격을 올리기도 쉽고 지금까지 두 상황이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설명하시는 블라블라한 이야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매집을 많이 놔야 나중에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쉽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잘 모르는 전문가들의 수급 작전 세력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작전주에서 나타나거든요. 이 작전주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보통 중소형주에서 나타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수급을 읽어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죠? 대형주 중심입니다. 이해가요? 대형주는 세력이 개입을 할 여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전문가도 했었고 TV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쭉 들어보면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력이 뭐 어떻게 됐고 작전 세력이 뭐 어쨌고 거래량 뭐 매집봉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어처구니가 없어. 이게 이제 매집봉이라는 거야. 이게 매집봉을 매집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를 터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가 자료를 엄청 많이 분석했거든요. 수급 분석으로. 나도 주식을 20년을 넘게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매집봉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설명하고 결국 맞는 듯이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솔직히 그 부분들이 좀 어처구니가 없어. 그거는 자료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난 분석을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찾지 못하는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그럴싸하게 설명하기에는 괜찮은데 이게 유의미가 하고 이 유의미가 어디서 터져 나온지는 그러면 자료적으로 통계가 잡혀야 되거든? 안 잡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소설이야. 실제로 수급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매집이 있습니까? 나는 이걸 매집이라고 보지 않아.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종목이냐면 기관은 그냥 쭉 팔고 있죠. 매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대한광통신은 개미가 매집을 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대한광통신은 외국인이 매집을 했고 개미들과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털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세력이 매집한 거예요? 이 일반 개미와 세력 개미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시총이 얼만데? 시총이 3조가 넘는데 이걸 개미가 매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작전을 친다? 말이 안 돼.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내 엑셀 파일로 보면은 분명하게 티가 나요. 여기 이건 기관이죠. 기관과 가격의 흐름 보면 잘 안 맞죠. 근데 이걸 보면 어때요? 이게 외국인이거든요. 이게 가격이고 흐름 봐봐요. 막 지그재그로 막 흔드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가격과 외국인은 같이 갑니다. 보이죠? 그리고 가격과 개미들 한번 볼까요? 가격과 개미들을 보면 어때요? 반대로 갑니다. 얘 빠질 때 얘 올라가고 가격 빠질 때 개미 올라가고 개미 빠질 때 가격 올라가고 가격 빠질 때 개미 올라가고 맞죠? 이거는 무슨 종목이냐면 전형적인 외국인 단타 종목이에요. 대한광통신을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그 업황 흐름에 따라서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그릴 만한 이런 종목들은 이런 단타 세력들이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스무스하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대한광통신은 그냥 외국인 밥상이에요. 외국인 단타 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매집을 해서 팔아먹는다.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도 펄어비스 주제로 또 굉장하고 괜찮은 게 하나 나왔네. 펄어비스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안 나왔거든요. 공시가. 그래서 공시 기다리느라고 지금 다른 종목을 찍고 있는 거예요. 펄어비스를 안 찍고 좀만 기다려요. 공시 오늘 나올 거니까 공시 나오거든. 그때 이야기합시다. 근데 요 세력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는 하긴 해야겠네. 요 부분에 대해서 뭐 매집을 한 다음에 뭐 어찌 됐네 저찌 됐네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펄어비스는 뭐 작전주일 수도 있거든. 그 흐름을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펄어비스 지금 IR을 보고 있거든요. IR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공시 사이트잖아요. 공시 사이트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6월 4일 날에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6월 4일 날에 IR 자료를 사이트에다가 카인드 사이트에다가 올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6시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IR 나오는 거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해 주셨던 이 흐름들, 매집을 해서 팔아먹고 가격 올리기도 쉽고 이건 소설이다. 그리고 이게 먹히는 종목들은 아주 잡주에서나 먹히는 기법들이다. 그리고 이걸 기법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90대 이상이 사자다. 10%는 왜 남겨놓냐면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내 기준에서는 내가 그동안 수급 분석을 오랫동안 해본 입장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워낙 잡주를 안 보니까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대형주 중심의 흐름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테마가 이렇게 흐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쪽에서는 두 가지 흐름입니다. 이 외인이랑 기관이 손 잡고 개미들 등쳐먹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근데 또 그 중에 이제 세부 분류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주로 단타로 쳐먹고 다니는 이런 부분들로 나뉠 수 있고요. 대한광통신은 전형적인 단타 종목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는 이제 영상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여러분들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업종 분석을 해본 결과 대한광통신은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굉장히 단타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중기적으로 갖고 가도 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수급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단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식이라면 장기 투자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광통신 쪽으로는 장기 투자가, 그러니까 뉴스로 본다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수급으로 보니까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뭐 무튼 타이밍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타이밍 함께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수급을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 기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 사이트를 돌아다녀도 제가 그려놓은 이 내용들은 없어요. 오로지 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들어보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기법, 실매매와 함께 적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펄어비스는 단타가 주를 이루는 종목이고요. 기관은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기관의 매도세가 주가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기관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포인트의 세력은 개인과 외국인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죠?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물량을 모아서 터트리는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모았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단타만 주구장천 치고 있는 녀석이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개미들은 주구장천 털리고 있음을 가격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제가 가격 지표를 가공한 거고요. 이건 개미들을 가공한 겁니다. 최근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여기 흐름을 봐요. 가격과 파란 선과 주황색 선의 가격 흐름을 보세요. 주황색 빠질 때 가격 올라가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슬슬슬슬 내려올 때 개미들은 슬슬슬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개미가 빠질 때 주가가 살짝 올라왔다가 파란색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어때요? 개미들한테 또 물량 넘기는 모습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개미가 왕창 팔면서 주가가 빵 튀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황색이 빠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얘가 주가를 반대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타에서 외국인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그램 매매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 깨졌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보면 빠질 때 이렇게 올라가고 개미들이 빠질 때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별로 안 올라가죠. 주가가 개미들이 매수하니까 주가가 쫙 빠지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개미가 빠질 때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죠. 여기가 안 올라가요. 개미들 빠지는데 주가 빠지잖아. 여기가 언제입니까? 5월 26일입니다. 5월 6일부터 안 맞습니다. 외국인이 컨트롤을 놨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매매 요걸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전에는 이 전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5월 26일이 여기잖아요. 이 전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가 빨간색이면 순매수를 한 거고 맞죠? 얘가 파란색이면 순매도를 한 거거든요. 물론 틀리는 날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굵직한 날에는 대부분 맞추거든요. 25% 급등했던 날에 300만 주 매수해주고요. 14% 급락한 날에 400만 주 매도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몇백만 주 단위로 들어올 때는 웬만하면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굴빵하게 들어왔던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굴빵하게 들어왔던 애들, 얘네들은 다 수익을 가져갔던 거예요. 단타로 수익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5월 26일 이후에 5월 26일이 여기죠. 이후에는 뭐 그래도 잘 맞기는 하네. 15 급락할 때 400만 주 어때요? 9% 급락 나올 때 100만 주 매수, 하락할 때 40만 주 매수. 그리고 오늘 또 반대로 가고. 최근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여기에서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흐름을 놨다. 가격 전쟁에서 흐름을 좀 놨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요게 외국인이거든요. 좀 많이 지저분하죠. 많이 지저분해도 한번 보세요. 가격이 이렇게 보면 이건 공매도와 외국인이구나. 이걸 봐야 되는구나. 이게 맞는 거지. 뭐 딱히 이렇게 볼 필요도 없죠. 파란색이랑 주황색이랑 같이 가잖아. 한번 볼까? 여기 최저점 딱 찍고 올리죠. 외국인 매수 들어오죠. 매수 들어왔고 던지죠. 주가 빠지죠. 다시 매수 들어오죠. 주가 강하게 상승하죠. 흐름 보이죠. 얘가 여기서는 잡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잡고 있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후부터 여기까지는 잘 맞네. 근데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죠. 오히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 외국인이 꺾였는데 주가는 튕겨 올라오죠. 최근에 좀 깨졌어요. 흐름이. 그래서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제 지표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는데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좀 큰 흐름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이 뭐죠? 제 이 지표의 가장 좋은 점이 뭐죠? 아주 거지 같은 타이밍에서는 매수하지 마라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야 될 때는 언제예요? 얘가 저점에서 튕겨 올라갈 때는 주식을 해도 되거든요. 여기가 바닥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깨지기는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저점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빠질 만큼 빠져서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가격도 마찬가지죠. 가격도 저점 구간에서는 튕겨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100%로 정규화를 때려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개미들의 움직임도 보면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구간을 노리면 참 좋거든요.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죠. 얘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도 돼요. 개미들이. 근데 지금 어때요?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이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데 저점 구간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이런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개미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이 같이 갑니다. 최근에는. 근데 이건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대세 흐름상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 끝에 살짝 이거 너무 디테일해서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 비정상적인 흐름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대한광통신은 지금 매매해도 괜찮습니다. 단 전 저점을 깨면 어때요? 전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해야죠. 근데 전 저점을 깨갖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근데 내가 이걸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는 차이가 크죠. 손익비가 좋죠. 이런 종목은 덤벼도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뭐 생판 처음 보는 이론을 들고 나와서 뭐 블라블라 떠드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게 이해하게끔 다른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가 상승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미 주파수 경매 게시 속 젠스원 엔비디아 CEO
대만에서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행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벨 테크놀로지 극찬 소식이 들렸거든요. 젠슨 황이 마벨 테크놀로지는 차기 1조 달러가 될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벨 테크놀로지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이런 기업입니다. 마벨은 네트워크 반도체 특화 기업으로서 전자광학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저번에 제가 엔비디아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죠. 엔비디아는 GPU로 시장을 아도를 쳤었는데 다른 빅테크들이 GPU를 대신할 자기 칩들, 개별 칩들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GPU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택한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먹겠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GPU라든지 얘네들이 개발한 칩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돌아갈 건데 이 데이터 센터를 설계를 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이름은 NVLink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NVLink 기술의 핵심은 방통신입니다. 그러니까 GPU와 GPU 사이에 연결하는 이 구리선을 광섬유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속도가 겁나 빨라지고 발열도 겁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기도 덜 먹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 기술 하나를 가져가는 게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기술을 갖고 가는데 핵심이 되는 부품이 광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광섬유 관련 대장주가 누구예요? 대한광통신이고, 대한광통신이 그래서 이렇게 날랐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길은 명확하기 때문에 광통신 관련 주들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아까 영상 초반에 광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수급적으로는 계속 단타만 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얘기했었던 부분이 뭡니까? 마벨 테크놀로지가 차기 1조 달러가 될 기업이다라는 뜻은 광통신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뜻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광통신 관련주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미국장에 우리가 쉬는 날이었죠, 선거 때문에. 그날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광통신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미국의 광통신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디서 단타를 노려볼 수 있습니까? 광통신에서 단타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대한광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말이죠. 단타 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해가 가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도 오늘 개미가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개미가 팔 수 있는 공간들이 아직도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있죠.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넉넉하게 있죠. 그래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차트를 보고 차트의 수급을 보고 타이밍을 잡습니다. 이해가 가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거 하나를 먹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 이러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수급 분석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와 같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나오는 거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